차가운 병실 복도에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이 주저앉아 있었지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상철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손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답니다. 응급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문 앞에서 지은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을 때 김다정이 벌떡 일어섰답니다. 심장이 2번이나 멈췄습니다. 지금은 겨우 안정됐지만 이식 수술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 말에 김다정의 무릎이 다시 꺾이더라고요. 지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고작 어제였어요. 어제 함께 동태탕을 먹으며 웃었던 그 사람이 지금 저 문 안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헤매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나선 이지혁의 발걸음이 무거웠답니다. 시한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더라고요. 그는 병원 로비의 긴 의자에 잠시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지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자신의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른다니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은호였어요. 선배, 내일 점심 메뉴 뭐 드실래요? 제가 맛집 찾아볼게요. 밝은 문자였지요. 이지혁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답니다. 내일 점심이라니요. 자신에게 내일이 올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난 다 좋아. 평범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지요. 이지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아마 고성의 일이겠거니 짐작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성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조용한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았지요. 박성재가 먼저 술잔을 기울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농담을 건넸을 텐데 오늘은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지혁아, 나 회사 그만둘 것 같아.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이지혁이 눈을 들어 친구를 바라봤지요. 왜? 수빈이 때문에.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아버지랑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시거든. 그 말에 이지혁의 눈빛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원래 그러시잖아.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근데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박성재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새어머니 일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거야. 그의 눈에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이지혁은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들면 얘기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순간 가슴이 콕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지혁은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박성재가 친구의 얼굴을 살폈지요. 야, 너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예리한 눈이었어요. 이지혁은 애써 웃었답니다. 아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냥 피곤한 거야.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친구에게 자신의 시한부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거울 앞에 섰답니다. 창백해진 얼굴이 낯설었지요.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는. 그리고 은우한테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지요. 유학을 포기했던 날, 아버지가 쓰러졌던 날, 은주와 헤어졌던 날, 그리고 지은호를 처음 만났던 날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의 눈에 맺힌 것이 베개를 적시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그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살아있는 딸을 버렸어요. 탐정이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죽었다고 했어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사망 신고까지 했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지요. 젊은 시절의 고성희와 갓 태어난 쌍둥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기 둘의 얼굴이 똑같았답니다. 한 명은 한우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은호. 그 이름을 중얼거리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성재가 진화그룹 사옥에서 데려온 그 아이 우진이에게 간을 기증한 그 아이가 바로 성희의 버린 딸이었던 거예요. 왜? 박진석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25년이 넘도록 속아왔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니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요. 여보, 아침도 안 드시고 뭐 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지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췄답니다. 아, 그냥 서류 좀 보고 있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지요. 고성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많아요? 몸 상하겠어요. 박진석은 아내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손이 딸을 버린 손이라니. 이 입술이 수십 년간 거짓말을 해온 입술이라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참았답니다. 고마워. 그가 짧게 대답했지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급한 약속이 생겼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었답니다. 서재를 나선 박진석은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지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성재는 알고 있을까? 아마 알 거야. 그 애가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내 새어머니가 친딸을 버린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박진석은 다른 번호를 눌렀지요. 영나야, 아빠인데. 지금 어디 있어? 막내딸의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아빠? 웬일이야 갑자기. 박영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냥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박진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지요. 영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응, 좋아. 어디로 갈까? 내가 정해. 아빠가 맞출게. 전화를 끊은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영나는 성희의 딸이었지요. 하지만 버려진 딸과 달리 곁에서 키운 딸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박영나는 아버지와의 점심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이지환에게 전화했답니다. 오빠,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하셨어. 뭔가 이상해. 이지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혹시 양일 재판 결과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어제 선고 났잖아. 박영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상대방이 볼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빠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일단 만나봐. 무슨 일인지 알게 되겠지. 이지환의 목소리는 담담했답니다. 하지만 그도 묘한 예감이 들었지요. 점심 장소에 도착한 박영란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아빠, 무슨 일 있어?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박진석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지요. 영나야, 너 엄마한테 들은 거 있어?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박영나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뭐? 무슨 얘기?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물잔을 집어들었답니다. 박진석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내 엄마한테 오빠가 있었던 거 알아? 쌍둥이 남매가 있었던 거. 박영나의 손에서 물잔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건 알아. 우진 오빠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럼 여동생은? 박진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내 엄마한테 쌍둥이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었어? 박영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읽혔거든요. 아빠가 아셨구나. 그녀는 직감했지요. 아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전 성재 오빠에게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떠올랐답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너도 성재도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만 숨긴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아빠, 그게 아니라. 박영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저는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못 버티실 것 같았어요.
박진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영나야. 박진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딸에게 조언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 시각 진화그룹 본사에서는 고성이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아침에 남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뭔가 알게 된 걸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휴대폰을 들어 박성재에게 전화했어요. 성재야, 지금 어디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답니다. 지금 회사에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고성이는 아들의 태도에서 뭔가를 느꼈지요.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야.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마지못해 수락하는 목소리였답니다. 전화를 끄는 고성이의 손이 떨리더라고요.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25년을 숨겨온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고성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박성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지요. 박성재가 들어섰을 때 고성이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와 앉아.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박성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지요. 단도직입적이었어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답니다. 성재야, 아버지한테 내 얘기하지 않았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박성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지요. 안 했어요. 영나가 말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못 버티실 거라고. 그 말에 고성이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답니다. 하지만 성재의 다음 말에 고성이의 안도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영나한테 연락하셨대요. 은호 씨 얘기 물으셨다고.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버지도 탐정을 쓰셨나 봐요. 엄마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걸 느끼셨겠죠. 박성재의 말에 비난이 섞여 있었지요. 고성이는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어. 진석 씨한테. 하지만 박성재가 차갑게 말을 잘랐지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25년 동안 친딸을 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신 분이. 성재야.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어.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떤 사정이든 버림받은 아이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은호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가장 노릇하면서. 고성이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지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찾아서 우진이한테 간이식까지 시켰잖아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자기가 버린 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한 거잖아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고성이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스스로도 궁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저도 더 이상 아버지한테 숨길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가 직접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라운지를 떠났답니다. 홀로 남은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그 시각 이지혁은 맘대로 집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더라고요. 이 별들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휴대폰에 저장된 지은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가슴이 아렸지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지은호가 들어왔어요. 선배, 아직도 여기 있어요? 밝은 목소리였답니다. 이지혁은 황급히 표정을 정리했지요. 일이 좀 남아서. 넌 왜 아직 안 갔어? 지은호는 빙긋 웃으며 다가왔어요. 선배 사무실에 불 켜진 거 보여서요. 야근하시는 줄 알고 간식 사왔어요. 손에 따뜻한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답니다. 이지혁의 눈에 뭔가가 아른거렸지요. 이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마워.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붕어빵의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답니다. 선배,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지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지혁은 애써 웃었답니다. 괜찮아. 그냥 연말이라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캐묻지는 않았지요. 선배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선배.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내일 점심 취소하면 안 돼요. 약속이니까.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지요.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알았어. 절대 안 취소해. 그가 대답했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어요. 이지혁은 자연스럽게 가슴을 문질렀지요. 지은호의 눈이 걱정으로 커지더라고요. 선배, 괜찮아요? 가슴 아파요? 그녀가 급히 물었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체한 것 같아. 붕어빵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봐.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날 박진석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답니다. 고성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죠.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는 차를 몰고 낯선 곳으로 향했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정순이의 식당이었지요. 지은호의 어머니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인 줄 알았지요. 박진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혹시 지은호 어머니 되시나요? 정순이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경계의 눈빛이었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지요. 저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은호 씨의 친어머니라고 들었습니다. 정순이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어요. 잠깐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고성이라는 이름 아시죠? 박진석이 물었답니다. 정순이의 얼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시는군요. 박진석이 쓴웃음을 지었지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친딸을 버리고 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걸. 정순이는 맞은편에 앉았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도 처음엔 은호를 못 낳은 줄 알았어요. 은호 아버지가 데려왔거든요. 친구 아이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여자가 버린 아이라는 걸. 박진석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순이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냐고요.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지요. 은호는 알고 있나요?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아요. 우진이한테 간이시켜줄 때 알게 됐어요. 은호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박진석은 얼굴을 감쌌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은호 씨가.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 잘못이지.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씁쓸했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지강호가 들어왔지요. 엄마, 야채 배달 왔어. 그러다 낯선 손님을 보고 멈췄답니다. 이분 누구야? 강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은호 친어머니 남편분이야. 지강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고성의 그 여자 남편이요? 눈빛에 저기가 서렸답니다. 강호야. 정순이가 아들을 말렸지요. 이분은 그 여자랑 달라. 지강호는 박진석을 노려보다 말했어요. 우리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누나는 밤새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랑 엄마 뒷바라지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가장이었다고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지강호는 한숨을 쉬며 창고 쪽으로 갔지요. 정순이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강호가 누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커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아닙니다. 당연히 화날만 하죠. 박진석이 대답했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을 이었지요. 은호 씨한테 제가 직접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순이는 잠시 고민하다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은호한테는 잘 말씀해주세요. 그 애도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식당을 나섰답니다. 가슴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내의 죄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답니다. 그 시각 이지혁과 지은호는 약속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었지요.
지은호가 메뉴판을 넘기며 물었어요. 선배, 뭐 먹을래요? 여기 순두부찌개가 맛있대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얼굴을 바라봤답니다. 햇살이 그녀의 볼에 내려앉아 빛나더라고요.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은호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할 말이 있어. 지은호의 눈이 커지더라고요. 뭔데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시한부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슬퍼할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오늘 밥 사줘서 고마워. 결국 다른 말이 나왔지요. 지은호는 웃었어요. 뭐야, 그게 다예요? 엄청 심각한 줄 알았잖아요. 이지혁도 따라 웃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답니다. 선배. 지은호가 급히 그를 부축했지요. 선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이지혁은 말을 하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답니다. 선배, 선배. 지은호의 외침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결국 이지혁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지은호가 급히 119에 전화했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슴 통증 호소하고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선배, 정신 차려요. 눈 떠요. 이지혁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중에도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지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선배, 무슨 말이에요? 지은호가 물었지만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지혁의 심장이 멈췄지요.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제세동기 준비해. 의사의 외침이 울려 퍼졌답니다. 응급실 밖에서 지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지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김다정과 이상철이 도착했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혁이가 왜? 김다정이 급하게 물었답니다. 저도 몰라요, 어머니. 같이 밥 먹고 가는 길에 갑자기.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지요. 보호자분이십니까? 김다정이 급히 다가갔어요. 네, 저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 어떡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답니다. 심장이 2번이나 멈췄습니다. 지금은 겨우 안정됐지만 이식 수술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이전에 심장 관련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김다정의 무릎이 꺾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심장? 우리 지혁이가. 이상철이 아내를 부축하며 물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무슨 병이 있었다는 겁니까? 환자분 차트를 보니 며칠 전 검사에서 심각한 심장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식이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김다정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지혁아, 우리 지혁아. 왜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목 놓아 울었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선배가 숨기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왜 가끔 가슴을 문지르던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선배,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왜 숨겼어요? 속으로 외쳤지요. 이수빈과 이지환도 연락을 받고 달려왔답니다. 오빠가 뭐? 시한부? 이수빈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어요. 이지환은 입술을 깨물며 응급실 문을 바라봤지요. 형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우리한테 왜?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인트로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었답니다. 차가운 병실 복도, 주저앉은 김다정, 떨리는 이상철의 손,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지은호. 선배. 지은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제발 일어나요. 아직 할 말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잖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 복도의 불빛은 희미해졌지요.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김다정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이더라고요. 엄마, 커피 드세요. 이수빈이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마시겠어.
아무것도 못 넘어가.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이지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형은 이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중얼거렸지요. 지은호는 복도 끝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답니다. 고작 몇 시간 전까지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사람이 지금 저 안에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고 있다니요. 은호야. 정순이가 달려왔지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였어요. 지혁씨가 어떻게 된 거야? 지은호가 어머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답니다. 엄마. 선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겼지요. 정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혁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버틸 거야. 그때 박성재가 급히 달려왔답니다. 지혁이 어디 있어? 소식 듣고 바로 왔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직 중환자실이야. 면회도 못해. 이지환이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친구의 모습이 낯설었지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온갖 선에 연결된 모습이. 야, 이 바보야. 박성재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친구라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담당 의사가 다시 나왔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김다정이 급히 물었지요. 심장은 어떻게 구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기증대기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에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심장 기증자를 기다린다는 건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과 같았지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선배, 꼭 살아야 해요. 아직 밥도 제대로 못 사줬잖아요.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박진석은 서재에 앉아 있었지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성희씨, 나한테 할 말 없어? 눈빛이 차가웠지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은호라는 아이. 박진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당신 딸 맞지? 고성희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건 25년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2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친딸을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찾아서 우진이한테 간이식까지 시키고. 고성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자식을 버리게 해? 박진석이 소리를 높였답니다. 어떤 사정이 25년 동안 거짓말하게 해? 고성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용서해줘요. 박진석은 아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는 서재를 나서며 말했답니다. 나 오늘 밖에서 잘 거야. 당신 얼굴 보기가 힘들어. 혼자 남은 고성희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병원에서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지요. 선배, 오늘도 해가 떴어요. 꼭 살아서 이 해를 같이 봐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인형이 쥐어져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크리스마스 때 이지혁에게 받았던 그 인형이었지요. 어제 집에서 가져온 거였답니다. 이 인형처럼. 버려졌어도 다시 찾은 것처럼. 선배도 꼭 돌아올 거예요. 지은호가 인형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희망을 품고 버텨야 할 하루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지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심장 이식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성희와 박진석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지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